여러분들 옐로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진짜 방송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 뭐라고 얘기해? 나 지금 말을 못 하겠어. 이명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나? 제 입장에서 약간 진짜 현자 타임이거든요. 왜냐면 그 레알승이랑 리버풀승을 했는데 우리가 또 방송 컨셉으로 제가 너무 못 맞추니까 한번 영매발로 가자, 반대로 그래요. 가자 해서 네. 정반대로 다 찍었더니 네. 다 틀렸어요, 최종적으로. 와 진짜 올깡. 정배도 필요 없고 역배도 필요 없고 이명철과 함께라는 우리는 언제나 올깡입니다. 나 맞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맞췄는데 라리가 엘클라시코랑 와. 노스에스를 맞췄는데 와 이걸 어떻게 이게 반대로 갔더니 근데 또. 분명히 이랬을까? 만약에 정배로 갔으면 그것도 올깡이었을 거야. 저 약간 저지 아이콘인가요? 그런 것 같아. 왠지 지금 이게 그 경기가 열리기 전에 이명철이 그렇게 했으면 그 네. 경기가 원래는 이기려다가도 지게 되고 그런 것게 네.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약간 열받아가지고 나 진짜 이제 진짜 열받아. 나 솔직히. 맞출 때까지 해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경기 수를 되게 많이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하필 이번 주가 세리에랑 라리가는 또 주중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촬영 일정상 주중 경기까지는 고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만 좀 예상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이 있는 5경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니까요. 저 솔직히 말해서 옐로우를 한 이래로 제가 무슨 이상한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근데 경기 좀 많이 하셨죠?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5경기는 맞췄다고. 절반은 5경기는 맞췄다고. 뭐 9개면은 5경기, 7개여도 뭐 4경기까지는 맞췄다고. 왜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문제인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네.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자꾸 늪에 빠지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5경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역배로 갈까요? 정배로 갈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번엔 지난번에 제가 2경기는 원래랑을 맞췄으니까 다시 가보자. 정배로? 네, 정배로. 어쨌든 한번 이번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마음을 비우고 한번 재밌게 해보는 네. 걸로 가보겠습니다. 흥미를 너무 잃으신 것 신경 너무 같은데. 잃었어. 나 지금. 자, 흥미가 너무 우리 잃었어. 이 옐로우 마스크를 보고 색깔도 맞췄으니까 그래 우리가. 그래 그래 네. 그래. 우리 즐겁게 해야 돼. 우리 그럼요. 옐로우를 많이 봐주시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경기입니다. 레스터 시티 대 아스날이에요. 이게 지금 9위와 10위란 말이에요. 레스터가 지금 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리그 2연승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UEFA까지 하면 3연승까지 갔단 말이에요. 유로파에서도 승리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3연승인데 아스날도 사실 지난번 빌라를 잡고 좀 약간 살아나는 기미는 있습니다. 물론 네. 레스터만큼 연승은 아니지만 근데 레스터가 확실히 의미가 좀 깊어 보이는 건 백3를 쓰면서 최근에 살아났거든요. 네. 갈피를 못 잡았던 레스터가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대결 성적을 봤을 때는 네. 아스날이 또 이겼단 말이에요. 최근 지난 시즌의 네, 성적을 봤을 때 지난 맞대결이죠. 네, 지난 지난 맞대결. 맞대결에서 아스날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난 맞대결의 승리.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스터 이번에 홈 경기예요. 그래서 아스날이 킹파워 스타디움 원정을 떠나는데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1925년 이후로 레스터 원정에서의 3연승은 아스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했다가 한번 깨진 적이 있었어요. 깨진 적이 있었어요. 맨유 레스터 경기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할 말은 없는데 25년 이후로 3연승은 없다는 점 아스날 입장에서.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리그컵과 리그까지 포함해서 레스터 원정에서 2연승이긴 하지만 3연승은 무려 192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번에는 아스날이 이길 타이밍이 왠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1925년 이후 처음으로 처음 3연승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주 왔을 때 여기 대본에 적혀 있겠죠. 그때 맨유 레스터 끝나고도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라고 대본에 적혔어요. 대박이다 진짜.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도 그게 네. 임명철의 기운이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 만약 그거 진짜 맞으면 이건 이제는 임명철은 그냥 제외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외시켜야 돼. 전 뚝심 있게 제 예상은 레스터 승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가 좀 골을 넣을까요? 저는 역시 제이미 바디. 아스날 상대로 제이미 바디가 잘했죠. 프리미어리그 11골을 터뜨렸는데 아스날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을 터뜨린 선수가 웨인 루니가 12골로 1위고요. 네. 2위가 11골로 제이미 바디입니다. 오. 그 정도로 바디의 아스날 상대 득점 기록은 매우 좋고요. 또 로저스 감독이 그동안 자신의 감독 커리어에서 리그 아스날전에 거뒀던 5승 중에 4승이 홈 경기였어요. 그렇다면 뭐 이건 좀 믿을만 하네. 네, 그렇다면 이번엔 레스터가 안 그래도 리그에서 2연승, 전체 대회 3연승을 하면서 아스날을 한 번쯤은 잡을 차례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야 이거까지 해봐요. 우리 어차피 못 맞추잖아요. 네. 이거 골을 몇 골 넣을 것인가까지 해봐요. 몇 골 넣을 것인가? 몇 골 넣으면서 지금 레스터 했으니까 레스터가 몇 골 넣으면 승리할 것인가. 어차피 하는 건 무리수를 더 보자고. 레스터도 은근 수비가 불안해요. 2대1 2대1 두 혹은 골 3대2. 넣고 네. 확실해요. 2골이에요? 3골이에요?
아 그러면 한 골차 승부. 한 골차 승부 한 골차 좋습니다. 승부.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 골차 승부. 오케이 알겠어요. 레스터 이기고 한 골차 승부로 레스터가 이긴다.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자 다음 경기는 와포드 대 사우스햄튼이에요. 지금 14위, 16위. 지금 와포드가 홈 경기 실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9경기 연속 실점입니다. 네. 9경기 동안 몇 실점이냐면 20실점이에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 한 경기당 2개의 실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사우스햄튼을 상대로는 일단 2실점 이상을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봐야죠. 근데 그건 20점 있습니다. 이상. 와포드가 이제 라니에리 감독 부임하고 2경기 맡았거든요. 한 경기가 리버풀전, 한 경기가 지난번 에버튼전이었어요. 리버풀전에 대량 실점을 한 게 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 실점은 추가가 된 느낌이 없지 않긴 합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대량 실점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축구 선수다 이러면은 바로 만회를 할까요? 아니면 좀 그 흐름이 갈까요? 저는 근데 라니엘이라면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보통 선수들이 그 라니에리 감독을 되게 아버지처럼 많이 따라요. 레스터 때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라니에리가 되게 선수들과의 대화나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 주는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와포드의 선수들이 에버튼전에 보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새 감독도 왔는데 집중해보자 이런 멘탈리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아요? 라니에리 감독이 무실점하면 저녁 사준다 그랬는데 무실점을 못해서 저녁을 안 사줬대. 기분이 어떻겠어 선수들이? 뭐 전혀 굶기진 않을 거니까. 아니,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두 가지. 예. 뭐야 우리 그래도 이겼는데 안 사줘? 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래 무실점 할 때까지 우리 가보자 이럴 수 있잖아. 저녁 얻어먹을 때까지 어떤 가보자. 마음일까? 저는 지금 와포드면 저녁 얻어먹을 때까지 가보자. 가보자.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동안은 저녁 먹을 일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약간의 비관도 생깁니다. 실점에서 네.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니에리 감독이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러면 뭐야? 사우스햄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와포드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실컷 했는데 리그 사우스햄튼전 13경기 1승 6무 6패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와포드 원정 7경기 무패입니다. 네. 2007년 9월 이래 이 와포드 경기장에 와서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맞대결 기록 때문에 사우스햄튼 승리의 무게가 좀 가요. 만약에 지금 네. 사우스햄튼을 했는데 심지어 와포드가 무실점으로 이겨갖고 밥까지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저녁을 살까요? 좋다. 자, 여러분 제가 저녁을 살게요. 그 그러면. 정도로 여러분들께 저녁을 네. 산다고 우리 제작진한테 저녁을 산다고 할 야, 정도로 지금 사우스햄튼이 사우스햄튼이다. 네. 하세니트 화이팅. 그래 이명철 네. 이제 막 가는구나. 자, 중요해진 거는 이제 그거예요. 지금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해진 건 라니리가 저녁을 사느냐 이명철이 저녁을 사느냐거든요. 그거네. 근데 지금 여기 제 스태프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싸 다음 주에 저녁 먹는다 딱 표정이셔서 지금 딱 만족스러운 표정이야 지금. 네, 이렇게 제 신뢰도가 바닥이 나 있구나 이런 우리 생각이 제작진들 이렇게까지 웃는 거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방송 찍고 있는데. 제 신뢰도가 여기까지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우스햄튼 즐겁게 한번 가볼게요. 승리. 네. 몇 골차? 이거 네, 와포드가 2실점 하니까 두 골차. 두 골차. 네. 두 골차 사우스햄튼 골차. 승리.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노리치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예요. 아, 근데 지금 노리치가 멘탈이 지금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전 경기 첼시전에서 지금 7개를 실점을 했을 때의 그 멘탈은 또 어떨 거야? 솔직히 그 경기 마지막에 노리치 선수들 단체로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냥 뭐 5점도 아니고 4점도 아니고 7점이면은 이거 멘탈 잡기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이게 보통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주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그 부담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지. 기본적으로 축 처진 분위기 때문에 훈련할 때도 멘탈 잡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백스리였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백스리 쓰고 첼시전 이전까지 두 경기 연속 무승부였거든요. 게다가 0대 0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첼시전에 0대 7에 무려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이전까지 보았던 노리치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무너졌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딱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2점만 갖고 오면 노리치를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빠른 2점만? 템포, 네. 얘기해보세요. 강한 1대1 압박으로 빠른 템포의 공격만 해주면 한두 골 차의 승리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해줄 것이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강하게 압박을 걸면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드 노르만에게 센터백들이 볼을 못 주면서 플레이메이커 노르만이 그냥 고립이 돼버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리치가 첼시전도 그랬듯이 수비 뒷공간에 매우 도출하는데 직전 경기에 골을 넣었던 로드리고와 같은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재미를 볼 만한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노리치 지금 리그 경기 9경기 치렀는데 골이 2골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승리가 매우 굳어진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의 또 승부 예측하는 방식을 보면은 리즈가 지금 2점만 골을 넣으면 그렇죠. 리즈가 이길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네.
리즈 그거 아세요? 지금 한 골의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한 골에서. 초반에 딱 2골 넣은 거 딱 한 번 있다. 아. 그리고 다 한 골 아니면 0골이에요. 그러면 2골 이상 넣은 적이 없다. 리즈가 최근에. 2골 이상 넣은 적이 최근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2점만 넣으면 내 생각에 못 넣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벤포드의 부상, 뭐 하피냐의 부상, 요즘 뭐 하피냐는 직전 경기 부상이지만 이런 자원들이 지금 부상이 많은 것 때문에 좀 고민이 깊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노리치는 분명 이전에 만났던 팀들보다는 사실 객관적인 전력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2골 안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1대 0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말 바꾸네. 네. 와 이렇게 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두 골이라고 했으니까 이 빠져나갈 구멍은 있거든요. 진짜 웃기네. 정말. 그럼 0골. 네. 노리치는 골을 못 넣고 어려울 것 같아요. 리즈는 한 골 넣고 이긴다? 네. 그건 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또 말 바꾸면 내가 사실 이 경기는 제가 그래도 이건 맞추겠지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강팀 대 강팀 변수가 많은 경기들만 준비했다가 이러니까 우리가 틀리는구나 싶어가지고 좀 자신 있는 픽들도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 경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리치 이기면 진짜 끝나는 거잖아. 아니 아닐 거예요. 무승부하거나 나 왠지 1대1 무승부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자꾸 승패만 하는데 무승부가 있을 수 있어. 다음 주 한번 보고 싶네요. 저는 리즈 승이거든요. 근데 순주 아나운서님 픽은 무승부. 무승부? 아니야 리즈 갈게요. 리즈 가고. 네 이명철로 다 따라가지 뭐. 이거 제가 진짜 자신 있는 픽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1대 0이니까 한 골차 승부다. 1대 0으로 이긴다. 네. 한 골차 리즈 승 1대 0 스코어까지 해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나 이제 궁금해. 어디까지 안 맞을지. 다음은 토트넘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5실점은 좀 충격적이죠 사실. 진짜 우리 정말 리버풀을 했으면 그래도 그거 하나 맞출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자신 있게 리버풀 픽을 했는데. 네. 5골까지 내줄 거라고는 그렇죠. 생각하지 못했어요. 맨유 어디까지 지금 추락하는 것인가? 사실 가장 주목이 되는 포인트는 주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과연 바뀌어 있을까요? 근데 콘테 얘기가 잠깐 나왔다 막 이러고 뭐 솔샤르가 뭐 경질될 수 있다 얘기가 막 오락가락했는데 제가 볼 때 이 경기 솔샤르가 지휘할 것 같습니다. 남을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요? 네, 남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그래도 솔샤르를 믿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보트진사에서 나오고 있고 토트넘전 준비에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가 주중 기준으로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토트넘 맨유 경기도 솔샤르 감독이 여전히 지휘봉을 잡을 것이다. 우리 이거 금요일날 나가잖아요. 거기 전까지 감독 바뀌면은 이건 레전드예요, 그러면 진짜. 네. 넣어주세요. 근데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경기를 펼칠 것 같아요? 솔샤르가 남는다는 어떤 전제 하에 보면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토트넘의 승리입니다. 왜요? 누누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누누 토트넘의 이상으로 지금 맨유의 분위기가 너무 떨어지고 안 있어요. 좋지. 프리미어리그 경기 10월에 열린 경기도 지금 무려 10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0월에 허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레스터전 원정에서의 패배로 프리미어리그 원정 무패 기록이 29경기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0경기 만에 패배를 당했거든요. 더 이상 원정 경기에서 강하지도 않다. 이 기록이 프리미어리그 최다 기록이었는데 29경기에서 끝난 거는 맨유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정에서 가질 수 있는 자신감도 약간은 꺾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도 4실점 이상 허용하면 1961년 12월 이후로 3경기 연속 4실점 이상을 허용하게 된 첫 번째 시기가 되는데 요즘에 솔샤르 감독이 약간 역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레스터한테로 원정 연패를 당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경기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역사가 새로 쓰여질 가능성이 꽤 있다. 근데 4실점 이상 허용하는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토트넘 보면은 2경기 연속 득점이 없어요. 고요해.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기대하는 게 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기록이에요. 원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만났던 프리미어리그 맨유전은 처음 8경기는 공격 포인트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 맨유전 2경기에서 3골과 하나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이 맨유 원정에서 6대1로 이기는 데 있어서 손흥민과 케인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케인이 요즘에 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어쨌든 리그에서는 골맛을 본 상태고 손흥민 역시도 뒷공간을 매우 쉽게 내주는 팀한테는 그걸 파고드는데 역습의 마무리를 짓는데 매우 능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과 케인의 어떤 활약을 이 경기에서는 좀 기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지금 호날두가 4경기 연속 득점이 없단 말이에요. 리그에서. 응. 그러면 호날두 이번에도 득점이 없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호날두는 이번에도 득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박. 네. 5경기 연속? 호날두 왜 데리고 왔어?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 근데 호날두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팀의 어떤 밸런스나 호날두를 다들 그 지원해주는 얘기를 하더라고. 부분이. 솔샤르 감독 좀
이러면서 그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격 전술 자체가 호날두를 자꾸 왼쪽에서 찬스 메이킹만 하게끔 몰아 넣으니까 이거는 호날두의 잘못이 아니고 맞아요. 팀에서 결국 리그에서는 특히 밑에 수비를 상대할 때 기본적으로 호날두의 활용법이 잘 이루어져 있진 않은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토트넘 승리? 네, 누누의 토트넘이 이 경기는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몇 점으로? 저는 뭐 2대0, 2대0. 네. 사실상 기록은 못 세우고 3대1 뭐 이 정도 3대1. 두 골 차 예상. 두 골 차 예상. 네. 두 골 차 토트넘 승리 예상. 나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하지 뭔가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픽을 고르신다면?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음, 맨유 맨유. 망했어. 뭐 너무 힘들죠 지금. 네. 맨유 망했어. 아마 솔샤르 감독이 이 경기도 지휘를 할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지금 빌드업 다 깔아놨는데 만약에 지금 자막으로 맨유 감독 변경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떠 있으면은 있으면은 진짜 그럼 우리는 전설이 되는 아니 거예요. 전설이 이명철은 전설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두 골차 토트넘 승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확인해 볼게요. 울버햄튼 대 에버튼입니다. 요 경기 결과부터 얘기해 주세요. 울버햄튼의 승리입니다. 지금 기록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에버튼 그리고 3경기 연속 패가 없는 울브스예요. 그렇죠. 지난번 에버튼이 와포드를 상대할 때 경기를 보면 저는 단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팀이 약간 4-4-2나 4-2-3-1의 전술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공미에 서는 선수도 그레이로와 같은 아니면 히샬리송과 같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미드필드가 딱 2명만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알란과 두쿠레. 최근에 와포드전에서는 알란과 이제 톰 데이비스가 미드필드 2명으로 나왔었는데 문제는 중앙 미드필드가 2명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도 중앙 미드필드의 위력이 떨어지고 또 상대가 롱볼을 전개하면 수비는 롱볼 막으려고 라인이 내려가는데 미드필드 2명을 거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수비 간격이 벌어져요. 와포드가 그걸 계속 공략하다가 와포드도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후반에는 히샬리송이 투입되면서 이 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근데 마지막에 에버튼이 결국 2명의 미드필드가 완전 지쳤습니다. 알랑도 지치고 톰 데이비스도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결국 지치면서 와포드가 4골을 그냥 몰아치면서 5대2의 역전승이 된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이 에버튼의 중원 숫자가 부족한 약점 또 여기에 더해서 울버햄튼은 와포드처럼 롱볼 전개가 좋고 간격이 넓으면 살아나는 라울 히메네스와 침투 능력이 좋은 황희찬이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역습 기회를 살리면서 이 경기 잡아낼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황희찬 선수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활약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골 넣어주면 참 좋은 경기다. 근데 골이 개인적으로 기대됩니다. 라울 히메네스가 워낙 공간 열렸을 때 간수를 안정적으로 해내면서 키패스를 잘 주는 선수고 황희찬이 울버햄튼에서 살아나는 이유는 저는 아주 좋은 파트너의 존재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라울 히메네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라울 히메네스가 도와주고 황희찬이 골을 넣는 이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경기다. 황희찬 선수 올라왔잖아요. 지금. 올라왔죠. 네. 왠지 골 넣을 것 같아. 이 경기가 이제 화요일 날 이번 라운드에 가장 늦는 이 화요일 날 오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펼쳐지는데 직접 중계하거든요. 아마 황희찬 선수의 골을 제가 중계할 중계까지 한다니까 더 불안해. 콜 네임이 좀 약간 샤우팅이 약간 벌써부터 좀 예상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알겠어요. 한번 그러면 이건 기대해 볼게요. 황희찬 선수 요즘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에버튼이 이제 히샬리송이 와포드전에 돌아와서 교체 출전해서 골도 넣었어요.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온다면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다는 것과 그거 조금 불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네. 에버튼이 최근 울브스전에서 2연승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2연승도 맞대결 있구나. 이런 네. 게. 그렇다면 맞대결에서도 조금 울버햄튼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죠. 그렇지만 황희찬과 라울을 믿어보겠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네. 이건 울버햄튼. 황희찬의 골기록. 마지막 경기에 가서 마음이 맞네. 마음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걸 나 깜짝 놀랐어요. 쿨하게 인정하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 이 경기만 왠지 맞는 거 아니야? 근데 5경기를 했잖아요. 5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픽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르게 강팀전에만 비중을 두지 않고 적절하게 좀 승패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보이는 경기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강팀전들까지 포함을 해서 지난 회차보다는 맞출 확률을 좀 늘리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AI도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AI 올까만 적도 있잖아 이 사람아.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우리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진짜 이것도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들 답을 주세요. 댓글로 답을 주세요. 제발. 어떻게 해야 이명철과 옐로우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맞출 수 있을까를 이번 결과까지 보시고 저희가 만약에 50% 이하를 맞춘다? 그러면 정말 분석을 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분들께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연락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준다고요? 유튜브 댓글이라도. 댓글 우리한테 댓글을 예, 달래라. 예.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저희 좀 살아남고 싶습니다. 명예회복. 자, 명예회복. 이번에는 목표는 명예회복이다. 화이팅!